자, 일단 중간 간부들의 이 인사는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범계 장관 측에서 한 번 뭐 양보한 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는 있었는데, 하지만 정작 가장 문제가 됐던 이들의 상급자들에 대한 지난 7일 있었던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는 여전히 논란이 뜨겁습니다. 검찰청법을 보면요, 검찰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반드시 인사안에 이 사인을 해야지만 하는 건데요. 대통령이 검찰 인사안에 이 사인을 하기까지의 과정도 좀 살펴보면, 검찰 인사안이 일단 법무부를 통해서 인사혁신처에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쳐서 청와대로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이 전자결재를 하거나 또는 이 문서 형태로 직접 대면해서 민정수석으로부터 이 보고를 듣고 그리고 사인을 받아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과연 이 민정수석과 직접 대면해서 이 재가를 받는 이 과정, 이게 언제 어떻게 결재됐는지 이 부분에서요, 지난 7일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하기 전에 문 대통령이 인사안을 제가한 게 맞는지에 대한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자, 국회 법사위에서도요, 바로 이 부분이 어제 뜨거운 논쟁거리였습니다.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그러면은 신현수 수석과는 협의를 거쳤습니까? 어떻습니까? 제 판단으로는 충분한 소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현수 수석은 아니고 이강철 비서관과 소통했단 말씀이세요? 소통의 구체적인 채널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소상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인사안을 누가 언제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는지, 이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인사에 관한 소상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손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희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먼저 보도를 했고요. 어제 야당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집중 질의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박범계 장관의 인사안이 공개적으로 발표가 됐다. 이 부분이 지금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통령 피싱 아니냐, 이런 지금 주장이 야권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보고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사전에 공개됐다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보고받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추론하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야권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이것은 뒤늦게 대통령이 어떤 사후 승인을 받은 것은 인사 전행이다, 이런 지적이 맞는 거죠. 그런데 청와대에서 지금 이 관련된 인사 보도와 과정 중에 적법했다, 대통령 재가가 있었다라고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봐서는 대통령이 뜻이 포함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결재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박범계 장관에게 어떤 책임 추궁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검찰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권한이 있다는 건 법률 규정에 근거는 없습니다. 네. 다만 과거 정권부터 이제 간행적으로 검찰 고위 인사에 있어서는 민정수석과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어떤 의견을 이제 반영을 해서 협의를 하고 조율해서 대통령이 재가하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 법률상 어떤 근거가 있던 것은 아니고 간행인데, 이번에는 민정수석과 의견이 달랐던 거죠. 그게 청와대 의견과 달랐는지 박범계 장관과 의견이 달랐는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네. 일단은 민정수석에게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 문제다, 인사 전행이다, 네. 이렇게 볼 여지는 좀 적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과거 정권처럼 민정수석이 그런 가교 역할을 할 것을 예상한 상황에서 하지 못했던 어떤 상실감이나 좌절감은 네네. 수석에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죠. 네. 대통령의 의지가 그러했다고 한다면 인사권에 대해서는 또 왈가불가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쭤봤던 질문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재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박범계 인사안이 공개가 됐다, 발표가 됐다,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야권의 문제 제기인데, 지금 손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은 청와대의 입장과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없었다를 반복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그리고 사인을 했는지 여부는 밝히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정확한 지적이에요, 한동훈 지적이. 정확한 제일 중요한 거에 대한 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인사안 발표됐을 때요, 2월 7일 일요일날 발표됐을 때, 이제 의혹이 나니까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티타임 했잖아요, 기자들한테. 그때 웬만한 건 다 대답해줬습니다. 네. 월성원전 수사 영향 미친 거 아닙니다. 이강철 비서관이 패싱하고 보고한 거 아닙니다. 다 대답했어요. 아니라고만 대답을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예스 노로 대답했다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 기자가 물었어요. 자, 이거 그리고 이런 얘기까지 했죠. 법무부 장관하고 수석하고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결재 안 하고 발표된 건 맞다. 그것까지 확인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자가 궁금할 거 아니까 물었죠. 자, 그럼 질문이요. 이거 신수석이 동의하지 않은 인사안이라는 걸 대통령이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대답할게요, 안 할게요? 안 했죠. 안 했습니다.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가 하나거든요. 그건 대답 안 했어요.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주말에 또 동아일보 그 단독 보도, 그다음 그러니까 대통령 모르게 박범계 장관이 일단 일요일날 기습 발표하고 나중에 사후 재가를 받았다. 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계속 제기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니까 또 이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중요한 건 언제 그럼 사인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대신 대통령의 인사 재과 과정은 통칭이다.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거예요. 그럼 방금 전 화면 보실 때 조수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박범계 장관도 이거는 낱낱이 인사안에 대해서는 낱낱이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인사의 과정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걸 언제 쓰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란에서는 뭐 이성윤 지검장이 뭐 유의만이 올라가는데 누구는 반대하고 또 누구는 찬성해서 이렇게 수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거 밝히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네. 이번에 야당이나 언론에 문제 삼는 거는 대통령이 모든 걸 아시고 사인했는지, 사인을 언제 했는지 이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비밀입니까? 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박범계 장관한테 조수진 의원이 물어본 거냐? 너무나 당연한 거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사안을 장관이든 누구든 발표하기 전에 대통령한테 결재를 받고 발표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네. 당연한 걸 했냐고 물어봤을 때 했으면 했습니다. 안 했으면 안 했는데 그땐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될 걸. 네. 답은 말하지 않고 낱낱이 밝히는 것은 곤란이다라고만 답을 합니다. 네. 그러니 계속 의혹이 제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점이 있겠죠. 신현수 수석을 다시 포용적으로 이제 받아야 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네. 청와대 입장에서 만약에 그때 신수석이 동의하지 않고 이견을 표출하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재가를 했습니다. 네. 라고 답변하기도 애매한 거죠. 그렇군요. 그런 측면들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선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들의 참모들이 그걸 밝히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네. 말 못할 사정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건 어떨까요? 지난 2017년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시면 이번 지금 인사 발표 논란과 관련한 이 입장을 유보하거나 아니면 명쾌한 해설을 해주지 않는 청와대의 입장과 관련해서 뭔가 생각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2017년 당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의 24시간도 공개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일가가 국민들께 투명하게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인사를 투명하게 시스템화하고 인사 추천 실명제로 추천부터 인사결정의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밀실 정실비사가 감히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